인사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지지의 초급과 중급까지 사실 다 배웠어요. 연양학당에서. 그래서 육친도 다 했고 합충, 형파, 해, 원진, 귀문, 공망도 정리가 다 됐습니다. 네, 그렇지만 들었다고 다 아는 건 아니죠. 들은 건 들은 거고 내 거는 또 내 거고. 네, 앞으로 계속 차곡차곡. 네. 이거는 하나도 몰라요. 네. 일이 들어오면 일이 들어오면 일이 나가고. 차라리 그게 나아. 네, 그렇게 해서 하면 돼요. 저희들은 다 나갔어. 우리들은.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제 앞에 음양오행 그건 이제 빼고 오늘 천간부터 지난 시간에 배운 합충형파의 공망까지 싹 정리를 다시 해왔어요. 이걸 한번 빠르게 훑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12운성. 네, 12운성은 말씀드리면 뭐냐면 12운성은 천간 글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병술일주하고 병진일주가 있어요. 네. 병술하고 병진하고 똑같을까요? 다르잖아요. 왜 다른지. 네. 술은 개고 지는 용이잖아. 그러면 머리에 병이 있어도 틀려. 네. 동물도 틀리잖아. 병술일주는 병화가 그 술토에 임묘되거든요. 그래서 병술일주하고 병진일주는 달라요. 둘 다 화생토. 뭐죠? 둘 다 화생토는 하는데. 네. 화생토. 둘 다 식신을 깔고 있는 거죠. 둘 다 식신을 깔고 있지만 병술일주와 병진일주는 뭐가 다른지 그건 12운성을 알아야 알 수 있거든요. 12운성은 바이오리듬처럼 똑같은 병화, 이 병화일간이라고 치면 이 천간의 이 글자가 어떤 기운이 있는지, 힘이 빠진 병화인지, 힘이 있는 병화인지 요걸 더 디테일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12운성은 그거를 보는 거기 때문에 네. 바이오리듬 아시죠? 옛날에 유행했었던 거. 그 바이오리듬도 일본에서 유행한 거잖아요. 12운성도 그 바이오리듬이에요. 이 병화가 어떤 바이오리듬에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올라가는 바이오리듬인지 떨어진 바이오리듬인지 땅속에 있는 리듬인지 그 상태를 보는 게 12운성이다. 네. 그 상태는 지지에 따라 다르다. 그거 이제 다음 시간에 준비할 기대를 하시고요. 자, 우선 우리가 명리학을 다 배웠는데 이렇게 배웠어요. 명리학의 기본 단위는 뭐다? 음과 양이다. 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후가 중요하다. 사주가 균형이 맞으면 그 균형이 뭐가 맞으면 음과 양의 무게가 똑같으면 이게 바로 조후가 맞으면 조후가 뭐예요? 음양이에요. 뜨거운 거 차가운 게 맞으면 즉 차가운 거 수, 뜨거운 거, 화가 맞으면 뭐 원진이 있든 귀문이 있든 이겨낼 수 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균형이 음양이 딱 맞았다. 그럼 볼 것도 없어요. 이 사람 다 이길 수 있어요. 다만 대운에서 조금 이렇게 오는 거 음양이 맞으면 기운이 있다. 그렇죠. 그만큼 조후가 중요하다. 그래서 용신에서도 갑자기 눈꺼풀이 막 떨리네요. 용신에서도 조후가 맞으면 용신 상관없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용신은 조후용신이라는 말에 저도 동의합니다. 억부용신이 중요한 사람도 있고 격국용신이 중요할 때도 있지만 가장 근본은 조후용신이다. 균형이 맞아야 된다. 뭐의 균형? 음과 양의 균형이요. 즉 양은 화로 대표되는 뜨거운 기운, 건조한 기운, 그리고 음은 수로 대표되는 차가운 기운, 축축한 기운. 그러니까 축축하고 건조한 것도 맞아야 되고 뜨겁고 차가운 것도 맞아야 되고 음과 양도 맞아야 되고 이거가 불균형이 생겼을 때 이제 우리가 이거를 예측하고 맞춰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음과 양이라는 커다란 기운 속에 양의 기운 중에서도 목이라고 말하는 기운이 있고 화라고 말하는 기운이 있다. 네, 요거는 우리가 목, 화, 토, 금, 수라는 기호로 나타낸 거지 진짜 나무, 진짜 불 이거는 사실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나무 같은 기운, 불 같은 기운이에요. 나무 같은 기운이라는 건 어떤 기운이에요? 그렇죠. 뻗고 자라나고 추진하고 나아가는 기운이에요.
씨앗에서 싹이 터고 나오는 것처럼 시작하는 기운, 탄생하는 기운. 네. 그런 기운이고요. 화의 기운은 그냥 불처럼 엄청 강력하지만 형체는 없어요. 불이 만져지나요? 뭐 뜨거워서 만질 수는 없지만. 네, 지금 이것도 불이잖아요. 만질 수가 없죠. 네, 하지만 매우 강력한 기운이에요. 어둠을 밝혀주는. 그래서 굉장히 큰 폭발적인 기운이지만 공허하다. 만져지는 게 없어요. 나무는 나무라는 게 남잖아요. 열매도 맺고 이건 그렇다. 그 다음에 토는요. 우리가 해석하기 제일 어려운 게 토인데 토는 이렇게 양 가운데 있죠. 자, 우리가 양을 이렇게 표시하고 음을 이렇게 표시하잖아요. 네, 토는 공교롭게도 양과 음이 합쳐진 거예요. 음도 있고 양도 있고. 뭔 소리냐? 토는 여기서 여기로, 양에서 음으로 전환해주는 기운. 계속 여기 머물 순 없잖아요. 넘어가야 되잖아요. 또 음에서 양으로 전환해주는 기운. 이것도 엄청난 기운이에요.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런 기운을 바로 우리가 토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음의 기운으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뭔가를 정리하고 수렴하는 단계가 있잖아요. 지금 전 좀 어리지만 여기 계신 선생님들 대부분이 이런 인생에서 이제 정리하고 수렴하는 요 단계를 살고 계시죠. 사람이 태어나서 막 쑥쑥 자라나요. 그러다가 이제 더 이상 성장이 멈추고 이제 노화가 슬슬 시작되죠. 노화가 슬슬 시작되면서 이제 모든 세상의 지혜를 다 이렇게 내가 갖게 되고 정리하고 이제 그런 기운이잖아요. 또 내 자녀가 또 성인이 되고 네, 그런 기운. 그리고 이거는 이제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는 기운. 응축하고 다시 씨앗이 되는 기운이다. 그리고 아까 오전에 우리 연양암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뭐 수한테는 나무가 필요하고 뭐 화한테도 나무가 필요하고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네. 여기 이거를 이제 나무, 불, 흙, 뭐 바위, 돌, 물이라고 보세요. 여기 생명을 가진 기운은 뭐가 있어? 오행 중에? 목만 생명이 있어요. 그렇죠. 이거 다 어떤 물질이잖아요. 근데 나무는 물질이 아니에요. 생명체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행 중에서 사주에 목이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목이 없는 사람은 좀 생명력 혹은 뭐 우리가 이 금을 뭐 정리하는 기운, 목표라고 하지만 나무를 키우는 것이 이것 모두의 목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목의 기운이 굉장히 사람한테 중요하다. 그렇죠. 자, 이걸 태양이나 빛으로 본다면 태양의 목적이 뭐 태양은 그러려고 한 게 아니지만 태양은 생명체를 자라게 하는 기운이잖아요. 만약에 목이 없다면 이 화는 의미가 없어요. 날 바라봐주는 나무가 있어야 신이 나는 거죠. 뭐 그렇게 또 수도 마찬가지. 얘가 씨앗이라고 봐도 되고 물이라고 봐더라도 내가 뭘 자라게 할 만한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오행 중에서 목의 기운이 중요하다. 시작하는 기운. 네, 오늘 석관동에서 여기를 이렇게 찾아오시는 그 기운이 바로 이 기운인 거죠. 가야겠다. 이 먼 길을 출발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오행이 이렇게 있었고, 그렇죠. 목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오행이 있었고 그 안에서도 기운을 또 이렇게 기호로 나타낸 거예요. 보면 목은 크게 보면 양의 기운이죠. 자라나는 기운이니까. 근데 그 안에도 양의 기운과 또 음의 기운이 있더라. 그래서 그것을 얘는 간목, 얘는 을목이라고 한 거예요. 똑같이 뻗쳐나가고 이렇게 진행하고 추진하려는 기운이지만 여기 이렇게 뭐 쭉쭉 자라나는 이런 기운은 간목이라면 그렇지 않고 이렇게 유순하게 이렇게 가는 기운도 있더라. 어쨌든 얘도 성장이잖아요. 이거는 음의 기운이구나. 유도리가 있네. 융통성이 있네. 그거는 을목이라고 하자. 이렇게 한 거죠. 만든 거지. 만든 거죠. 또 병화도 진짜 태양처럼 유일무이해. 세상에 오로지고 엄청난 사방으로 발산하는 기운이야. 이거는 병화라고 한다면 뭐 이렇게 형광등처럼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전구도 있잖아요. 지금 이거는 병화라고 보기 어려워요. 그렇죠. 요런 거는 정화라고 하자. 아니면 뭐 촛불,
이렇게 촛불. 촛불도 정화라고 하자. 작은 불. 그렇지만 병화는 사방으로 뻗쳐나가겠지만 이거는 레이저빔처럼 엄청 정확하고 더 뜨거울 수도 있어요. 불을 가둬놓은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무토는 뭐예요? 네, 큰 산. 네, 어떤 큰 산이나 어떤 황무지, 넓은 땅. 네, 그런 거는 무토고요. 기토는 정돈된 땅. 많이 했는데 그렇죠. 그다음 공기 있고 들게 많이 했는데 이 무토는 양의 토예요. 그래서 넓은 황무지예요. 인간의 손이 닿지 않은. 근데 사람이 손을 대서 경작해 놓으면 그런 게 이제 기토인 거죠. 나만의 전답 같은 거. 그리고 경금은요? 큰 산, 바위. 큰 바위 아니면 도끼. 어쨌든 커다란 금속이에요. 그렇죠. 재련이 안 된 거 맞아요. 그렇다면 신금은 보석이죠. 보석. 보석. 이 속에서 캐낸 거죠. 그 다음에 임수는요? 바다. 바다라면 개수는 뭐 냇물. 네. 작은 물, 빗물. 그래서 임수는 뭐 이런 데에 스며들 수 없어요. 임수는 쓸고 가버리죠. 그렇지만 개수는 착 스며든다. 그래서 중에 천간에서 중에 음은 개수. 그 다음에 양 중에 양은 병화.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게 자연에 있는 기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천간의 10글자를 기라고 표현해요. 기. 진짜 기운이에요. 기. 천간은 이게 다예요. 여기에 무슨 계절, 방향, 동서남북 있나요? 없어요. 그냥 이 자체의 기운이에요. 뭐 갑을이 목이 동쪽이랬지? 그럼 갑목은 동쪽인가? 천간에는 그런 의미 없고 그냥 이 자체 순수한 기운이라고 했죠. 순일한 기운. 이 기운이 우리 세상에 내려와서 우리 현실에 적용된 것이 바로 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뭐 동쪽이니 뭐 남쪽이니 뭐 봄, 여름, 가을, 겨울이니 하늘의 기운이 여기 내려와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이 자연 현상들이 지지다. 천간은 그냥 이게 다다. 그래서 우리가 천간을 지지를 질이라고 표현해요. 질, 지금 여기 나타나고 있는 현상. 그래서 우리가 갖고 태어난 기질이라고 말하죠. 자, 그래서 천간, 10글자,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했고요. 그 다음은 지지. 자, 지지에는 뭐가 있다? 계절과 방향, 시간, 이게 다 있는 거예요. 계절, 방향, 시간. 자, 이제 천간은 그냥 단일한 기운이었다면 지지는 3차원이에요. 시간, 공간 다 있어요. 자, 그래서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그래서 인묘진, 사오미. 인묘진은 목의 기운. 요것이 바로 방합이죠. 네. 그래서 인묘진은 목의 기운이고 봄을 뜻하고 동쪽이다. 또 사오미는 화의 기운이고 계절로 여름이고 남쪽이에요. 우리 아까 방위 배웠죠, 선생님하고. 네. 그래서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정방향, 정동방향. 자, 올해 대장군 3, 4의 방향이 바로 이 묘방향이죠. 정동방향. 그리고 오화는 정남방향. 유금은 정서, 자수는 정북. 그래서 요 자, 오, 묘, 유가 뭐예요? 왕지다. 그렇게 얘기 들었죠. 잠깐 저는 네. 이 사람들 잡축 그러니까 그 사람 생일을 할 때 저는 네. 1월 인으로 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1월을 인으로 1월을 저는 사람들 그 생일을 인묘진사로 가지. 인묘진사로 가는데 여기는 축이니까 내가 잘못한 거지. 음력 1월. 네, 음력으로. 그래, 이거 여기 양력이에요. 사진은 양력으로 해요. 네. 요거는 양력으로 표시된 거고 선생님 말씀하신 거 음력 1월이 인월이 맞아요. 네. 봐줬는데 이거 맞아요, 맞아요. 알았습니다. 네. 지금이 묘월이잖아요. 그쵸? 음력 2월. 그래서 사주에서는 인월부터 시작하는 게 이 절기약이잖아요. 입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입춘인
올해는 2월 4일이었나 아마 그랬을걸요. 그래서 2월 3일인가 2월 4일부터 인월이고 2월 1일은 축월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음력하고도 딱 맞진 않죠. 네, 절기로 간다. 그래서 입춘서부터 이거고 뭐죠? 청명서부터 진월이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시간도 있어요. 지지에는. 인시 새벽 3시 반부터 5시 반까지죠. 그 다음에 묘시 하면 새벽 5시 반까지고 뭐 유시 하면은 오후 5시 반부터 7시 반까지고. 그래서 지지에는 계절 있고 방향 있고 몇 월인지 있고 시간도 있다. 그래서 지지는 매우 복잡하다. 다음 장을 보면 그래서 우리 앞에서 봤던 그 지지를 생지, 왕지, 고지로 다시 구분한 거예요. 네. 자, 생지는 뭐냐면요. 계절을 시작하는 글자들이었어요. 이거 다 아시죠? 그래서 계절 시작하는 글자 인, 신, 사, 해 요것이 계절을 낳았다. 계절이 시작한다. 그래서 이걸 생지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가운데 글자들 자, 오, 묘, 유 요것은 계절이 가장 왕할 때 대장군 방향이잖아. 그렇지. 대장군 방향. 요거는 대장. 왕지예요. 좌오묘유. 그래서 우리가 충을 할 때도 묘유충하고 좌우충하죠. 왕지끼리 충이 굉장히 강력하다. 그래서 좌우충, 묘유충. 좌우충일 때는 무슨 일이 많죠? 수와 화의 충이잖아요. 좌우충 할 때는 심리기복. 막 갑자기 신세비가 나고 막 조증, 우울증 오고 막 이런 게 좌우충이고 묘유충은 몸이 다친다, 위험하다. 금극목이잖아요. 그래서 묘유충 할 때는 뼈가 다친다. 교통사고도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왕지끼리의 충은 그만큼 위험하다. 자, 그래서요. 생지인 인신사에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그러니까 요것이 내가 사주 지지에 인신사회를 많이 갖고 있다. 특히 일지, 월지가 인신사회다. 그런 분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생지니까 막 봄이 막 시작되고 여름이 막 시작되고 가을이 시작되는 그런 글자들 역마성 많이 움직여요. 그런 분들은 직업 변동이 잦다. 또 미래지향적이다. 활동적이고 이런 분들은 생기발랄하고 직업 변동이 많다. 자, 우리가 합충형파를 배웠으니까 여기 보면 인, 사, 신이 있으면 뭐예요? 인사신, 사명. 또 인신충, 사신충, 사신합. 합충형파에도 보실 줄 알겠죠, 이제. 또 이제 왕지를 보면 왕성하다 할 때 그 왕자예요. 계절에 가장 왕성할 때 내가 왕이야. 그래서 왕지들은 지장간에 다른 오행이 없고 자기 자신만 갖고 있죠. 엄청나게 센 글자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중심이야. 나 안 움직일 거야. 나만 봐. 이게 바로 도화죠. 내가 제일 잘났어. 빛나요. 이런 거 글자들 가지고 계신 분들 보면 도화다. 그리고 계절의 왕 중심이니까 움직이면 안 되죠. 현실적이다. 자존감이 넘친다. 완벽주의다. 특히 유금 있는 분들 완벽주의다. 그리고 인기가 많다. 나 가만히 있는데 돋보여 그냥.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게 도화예요. 그 다음에 진술충미. 다 토 글자들이네요. 진토, 술토, 축토, 미토. 요거는 고지 혹은 묘지라고도 해요. 그래서 12운성 이제 배우겠지만 그 천간의 글자들이 묘지에 들어갈 때 요 글자들을 만날 때 요게 그래서 생지, 왕지, 고지를 알고 계시고 삼합을 알아야지 12운성이 이해가 돼요. 다음 주에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는 창고란 뜻이에요. 창고. 각 계절의 창고. 그래서 이 진술충미가 있으면은 창고잖아요. 그리고 흙이죠. 안 움직이거든요. 고집이 세다. 이건 똥고집이에요. 이거는 나대는 고집이거든요. 인신사에는. 이거는 흔히 말 안 듣는 사람 입국 다물고 그런 고집. 과거지향적이고 보수적인 사람 많다. 그리고 눈치를 좀 본다. 움직이진 않고. 그리고 요게 재물의 창고가 될 수가 있다. 지장간에 있는 게 튀어나온다. 자, 요거는 이제 지장간을 보시면 이해가 더 잘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게 지지의 이제
끝장판이에요. 지장간. 지장간 외우실 필요 없어요. 이해만 하시면 돼요. 이거 어떻게 외워요? 이거 외우실 수 있어요? 저도 잘 못 외워요. 선생님은 다 외우시는 것 같은데 못 외워요. 제 거에 있는 글자들도 잘 못 외워요. 그냥 볼 때마다 그렇게 생각해요. 것만 외우면 돼. 내 것만 외워도 돼요. 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왕지 글자들은 자기 것만 갖고 있죠? 오화만 빼고 자기 것만 갖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생지 글자들은 공통점이 있죠. 무슨 공통점? 생지. 인신사에는 무토로 시작한다. 다 무토로 시작해요. 근데 이 무토는 그냥 아까 제가 토는 어떤 기운이라 그랬어요? 음에서 양으로 전환해주는 기운이라 그랬죠? 여기가 화였는데 이제 금의 기운으로 양에서 음으로 크게 넘어와야 되잖아요. 넘겨주는 기능만 할 뿐 아무 뜻도 없어요. 이 무토는 그냥 기능적인 글자다. 그리고 항상 여기, 중기, 본기라고 했죠. 지장간은 본기는 나와 같은 음양오행이다. 다 그래요. 본기는 나와 같은 음양오행이에요.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기는요. 첫 번째 글자는 앞에 글자랑 똑같다. 다 앞에 글자랑 똑같아요. 이것도 법칙이에요. 다 앞에 글자랑 똑같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중기만 알면 되겠네요. 이해되시죠? 자, 다시 여기 맨 첫 번째, 지장간 첫 번째는 앞에 거랑 똑같아요. 그리고 본기는 말 그대로 정기, 본기는 나랑 똑같은 글자예요. 예? 다른데 오화인데 정화잖아. 다르죠? 이거 왜 달라요? 지지는 천간의 기운을 받아서 현상으로 나타난 거라 그랬죠? 지장간에 있는 글자는 지장간이잖아요. 지장간에 있는 글자들은 천간의 10글자예요. 갑을병정이에요. 나랑 똑같은 갑을병정이라고요. 자, 신금 보세요. 양의 금이죠. 그럼 천간의 양의 금이 뭐예요? 경금이잖아요. 나랑 똑같은 천간의 글자. 이거는 거꾸로 말하면 경금이 본기이기 때문에 얘는 양의 금이 된 거예요. 원래 순서는. 네. 그래서 제가 택배 얘기도 해드렸잖아요. 이거는 박스예요. 신금이란 박스인데 안에 뜯었더니 내용물은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얘는 그냥 택배 박스예요. 지금 내 눈에 보여진 거, 이 현상. 하지만 그 안에는 요게 들어있는 거죠. 네. 그럼 우리 이제 여기는 앞에랑 똑같은 거고, 본기는 나랑 똑같은 거고, 중기만 알면 되겠네. 그죠? 그죠? 자, 중기는 이렇게 된 거예요. 인신사에는 지금 봄을 생각해 봐요. 바로 요 전까지 겨울이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봄이 돼야 되죠. 그래가지고 다음 계절에 화를 끌어온 거예요. 다음 계절. 이해되시죠? 인신사의 중기는 다음 계절의 글자들이다. 그러면 반대로 진술충미는요. 진술충미는 이제 얘는 인신사에는 계절을 열었잖아요. 진술충미는 계절을 닫아야 되죠. 봄을 그만해야지 여름이 오잖아요. 그래서 여름은 화의 기운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남아있던 물을 가둔 거예요. 물이 한 방울도 있으면 여름이 안 오니까. 그래서 진토는 물의 창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토 속에 개수가 들어있는 거예요. 임묘진 다음에 사오미가 오려면 물을 가둬놓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사오미의 미토는요. 이제 가을이 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봄의 기운은 그만. 그래서 목을 가둬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가을이 이제 추워져야 되는데 목 기운이 있으면 안 돼요. 이제 결실을 맺어야 되니까 이제 성장하려고 하는 그 목의 기운은 그만 하고 미토가 가둔 거예요. 술토도 마찬가지.
겨울이 오려면 뭐가 있으면 안 돼요? 화기운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술토는 화를 여기다 가둔 거예요. 창고에다가. 그래서 술토는 화의 창고예요. 아까 얘기하신 그 병술일주는 불을 가두고 있고 그렇죠. 고지라고 하고 병진일주는 수의 네. 고지라고 하고. 그래서 병술일주는 얘를 가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병화는 술토에 임묘된 거예요. 묻힌 거예요. 그래서 병술일주의 병화는 힘이 없다. 병진일주보다 병술일주에 힘이 없죠. 뭐 그렇게 보는 게 12운성이에요. 병진은 병화는 화기 때문에 되게 화날 것 같지만 진이 큰 물을 붓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병진은 수 쪽이 더 가깝겠네요. 네, 네, 네. 이렇게 이제 그 12운성으로 살아나는 거죠. 병진일주의 병화는. 병술일주는 여기 묻혔어요. 임묘됐어요. 그 다음에 축토도 마찬가지. 이제 봄이 와야 되니까 금기운, 이전 계절에 금기운이 조금 남아있는 그 금기운을 붙잡고 창고에다 넣고 가둬준 거예요. 봄이여 와라 이렇게 하고. 얘가 이 전가을에 이거를 가둬주니까 임목이 와서 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신사에는 중기가 다음 계절을 마음속에 품고 있고요. 그래서 미래지향적인 사람인 거예요. 벌써 다음 계절 생각하고 있어요. 또 반대 진술충미가 있는 사람은 이전 계절을 마음속에 갖고 있어요. 과거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축토도 겨울인데 가을, 과거를 생각하고 있잖아요. 진술충미는 과거지향적이다. 고지식하다. 고집 부린다. 안 움직이려고 한다. 내 것을 좋아한다. 네. 그래서 스님이다, 무당이다 하는 건가 봐. 네, 맞아요. 변화를 싫어하고 마음속에 가을인데 이제 겨울이 와야 되는데 아직도 여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 사람이죠. 4차원, 5차원. 옛날 사람이. 네. 그래서 지장간을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일주론이 나온 거예요. 정해일주 어떤 사람인가? 아, 해수 지장간을 보니까 이거가 있으니까 아, 이런 사람 이렇게. 그게 일주론이에요. 우리 나중에 이제 일주론도 하면 재밌겠네요. 일주론을 12운성, 12신살, 네. 그다음에 그 신살과 같이 갈 거라 우리가 12운성하고 이걸 배워야 돼, 빨리. 그렇죠. 그래야 일주론 할 수 있겠네요. 12운성과 12신살을 한 2달 동안 끝내놓고 네. 일주론으로 다 넣어서 가게 해요. 네. 일주론 재밌어요. 네. 일주론은 지장간이에요. 지장간 알아야 되고 이거 안 외우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생지, 왕지, 고지로 구분해서 이해하시면 되고 일단 첫 번째 지장간에 있는 글자들은 천간의 글자들이다.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다. 네. 두 번째 생지, 왕지, 고지로 나누어서 원리를 알면 안 외워도 된다. 그리고 그 원리를 알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해가 돼요. 천간은 내 생각이기 때문에 내가 지지잖아. 자축이면 진성이면 신유수리가 생각대로 움직이는 거야. 지장간 속에 있는 거는 천간의 생각이 발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네. 참 저게 묘해. 묘해요. 참 묘해. 지지는 지지, 땅은 하늘의 기운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하늘의 기운이 뭐야? 그게 바로 지장간이에요. 내가 움직이는 거는 하늘이 시킨 대로 움직이는 거야. 그렇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발이 움직이는 건 머리에서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 그 머리가 바로 하늘에 시키는 거. 그러니까 이 내 발은 내가 스스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늘이 시킨 거라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글자론 천간, 지지, 지장간 배웠고 그 다음에 이제부터 합충형파예요. 천간부터 할게요. 천간은 합충형파 중에서 합밖에 없어요. 합도 10글자니까 2개씩 짝지어서 딱 5개. 요것만 외우시면 돼요. 갑기합, 을경합, 병신합, 정임합, 무게합. 합해서 토가 되고 금 되는 거는 이거는 100%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셔도 되지만 합은 무조건 된다.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을경을 볼까요? 금극목이라고 안 했어요? 그치. 네, 근데 이건 금극목이 아니라 을경합이에요. 그럼 나머지 을신 이거는 그냥 금극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천간의 합 5개는 외우세요. 갑기합, 을경합, 병신합, 정임합, 무게합. 요건 합이 된다. 수극화 아니고 토극수 아니고 화극금 아니고 합이다.
넘어가고요. 천간의 합은 간단해요. 자, 이제 지지. 지금부터 지지예요. 지지는 합, 충, 형, 파, 해가 다 있다. 그 중에 합, 이게 다예요. 자, 육합, 삼합, 방합이란 말은 몰라도 되지만 이 밑에 있는 요것만 외우시면 돼요. 자, 육합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기억나시는가요? 당연히 다 외우고 계시겠지만 이런 그림이었어요. 이렇게 동그라미 그려놓고 제가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이렇게 돼가지고 자축합 이렇게 했던 거 있죠? 네. 그 합이에요. 자축합, 인해합, 묘술합, 진유합, 사신합, 오미합. 요거 합이다. 6개라 육합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삼합. 방합은 우리 이미 알고 있는 거라 안 해도 되죠.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삼합, 방합이 한꺼번에 나오면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인묘진은 뭐가 돼요? 뭐, 당연히 목이 되죠. 네. 왜 목이에요? 어떻게 하셨어요? 가운데 묘목이 있잖아요. 왕지 쫓아가는 거예요. 네. 묘가 목이니까 인묘진은 다 목이에요. 인묘만 있어도 목이고 묘진만 있어도 목이고 심지어 묘목이 없이 인진만 있어도 목이에요. 다 그래요. 네. 그럼 여기 보세요. 여기 또 묘목이 있네요. 얘는 인묘진인데 얘는 해묘미예요. 해묘미도 목이다. 왕지 따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해묘목, 묘미목, 해미도 목이다. 이게 또 2개씩 이렇게 짝지으면 엄청 많아지는 거죠. 네. 이해되시죠? 또 사오미는 화잖아요. 그럼 여기 보세요. 여기도 오화가 있네요. 인오술도 화예요. 인오합 화. 그다음에 오술합 화. 인술도 화가 되고요. 2개씩 해도 화가 된다. 요건 삼합이에요. 이건 우리가 삼재할 때 같이 따라다니는 그거죠. 올해는 뭐가 삼재예요? 해명. 해묘미가 3이죠. 돼지띠, 토끼띠, 양띠. 요거 전에는 작년까지는 신자진 삼합이었죠. 그래서 원숭이띠, 쥐띠, 용띠가 삼합이었고 삼재였고 그 삼재가 요걸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 안에서 12운성도 나온 거예요. 삼합에서 나와요. 네. 그래서 신자진도 수고요. 또 여기 해자축도 수예요. 또 그렇죠. 사유축도 가운데가 유금이니까 금이고 신유술도 금이다. 그래서 삼합, 방합. 지지합은 이게 다예요. 여기 하나만 알고 계시면 되겠네요. 그다음에 합 다음에 뭐가 있어요? 충형, 파, 해, 원진, 공망. 이 중에서 충형은 작용력이 크다고 말씀드렸죠. 충형. 어메. 그래서 순서는 이렇게 돼요. 작용력은. 그래서 충은 뭐냐면 그 아까 동그라미 그린 거에서 마주보는 글자들이에요. 좌우충. 극과 극이. 그렇죠. 극과 극이니까. 좌우충, 충미충, 인유충, 묘유충, 진술충, 사해충. 그다음에 형도 무서운 거라 그랬죠. 충은 2 글자 중에 센 놈이 이기고 작은 기운 가진 글자가 져요. 그래서 이기는 글자의 어떤 작용력과 지는 글자의 작용력을 보셔야 돼요. 그러면 어떤 게 이기냐면은 내 원국의 8개 글자 중에서 만약에 좌우충이라 할 때 불이 많잖아. 네. 그러면 오화가 이기는 거고. 그렇죠. 충가 많으면 자가 이기는 거야. 그걸 지금 설명해줘야 돼. 네. 그리고 만약에 이해지? 자오가 다 있어요. 근데 내 사주는 조우가 맞았어. 그럼 큰 작용력이 없지만 올해처럼 을사년이 돼서 오화가 사화의 기운을 받으면 얘가 이기고 얘가 지겠죠.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얘가 더 힘이 좋겠지. 그럼 뭐가 밝아진다거나 그리고 그렇죠. 방방 뜨고 자수가 지겠죠. 그리고 이게 또 육친으로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내가 뭐 임수일간이다. 그럼 이게 비견이고 얘가 재성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어떤 비견, 내 일간의 뿌리가 약해진다든가 재성이 좋아진다든가 그 반대의 일이 일어나거나 이렇게 다양하게 해석하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충은 두 글자 중에 지구 이기는 걸 보시고 형은요 지구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귀문처럼 이건 그냥 나한테 이 글자들이 형을 작용을 하는 거예요. 형이 뭐예요? 형무소. 형무소에 갇히는 것처럼 어떤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강제적인 상황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사신이 오면 교통사고를 조심해. 교통사고, 그러니까 부득이한 경우에 교통사고로 형무소 갈 일이 생기는 거야. 네. 사고수가 생기는 거야. 교통사고 내가 막을 수 있나요? 못 막지. 못 막죠. 강제로 일어나는 일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건, 사고가 맞아. 다치는 거. 사건 사고. 제일 위험한 게 다치는 거죠. 그런 일이 일어난다. 또 반대로 생각하면 나 사주에 인사신이 다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겠죠. 네, 박정희 그런 사람 어때요? 박정희 대통령처럼. 이런 형의 기운을 바로잡을 내가 강제로 할 수 없는 기운을 내가 이미 갖고 태어났다는 거는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은 이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고 있다. 인사신 축술미 갖고 있다. 기운이 큰 사람인 거죠. 혁명가지. 그러니까 기운이 크니까 큰 일을 당할 수도 있고 큰 일을 내가 할 수도 있고 즉 인사신이란 칼을 내가 갖고 태어난 거예요. 이거를 휘두르든지 이 칼에 내가 맞던지 그렇지. 둘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크게 쓰던지 크게 당하던지. 혁명가로 사시다 가신 거지. 네. 인사신 가지고 계신 분 세 글자 다 시지 일지 월지에 가지고 계신 박정희 대통령. 또 축술미 가지고 계신 분은 누가 있어요? 이 다 대통령들. 노무현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도 지지가 다 토거든요. 이렇게 기운이 크신 분이다. 자, 요걸 그래서 사명이라고 했고요. 두 글자씩만 있어도 형이 돼요. 만약에 내가 사와 신금을 갖고 있어요. 청간이든 지간이든 같이. 그건 지지만. 이건 다 지지 글자들이에요. 청가는 끝났어요. 청가는 이런 게 없어요. 사신이 있잖아. 네. 사신이 있는데 올해 을사년이잖아요. 그러면 사신이 또 짜졌죠. 이러면 이제 이게 발동하는 거죠. 그래서 올해 조심해야 돼요. 화기운이기 때문에. 임묘진 여기서 우리가 보지 못했던 사화가 왔기 때문에 형이 짜져서 조심해야 돼요. 또 신월 양력 8월이죠. 또 4월 언제예요? 5월 5일부터 한 달 동안 요때 또 더 조심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죠. 사주에 사화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음력 7월 조심하고 사주에 신금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음력 4월 조심하고 다 조심해야 돼요. 사람은 4월. 옛날에 어떤 선생님이 나보고 항상 1월하고 7월 조심하라고 써주더라고. 그게 내가 사화가 있어서 네. 그러니까 양력으로 신형 2월 그거 다 조심해야 되죠. 그렇게 써주시더라고. 양력으로 2월, 5월, 8월. 그럼 음력으로 1월, 4월, 네. 7월. 음력 7월. 양력으로는 이렇게 되고. 또 축술미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자묘형도 조심해야 되죠. 자묘. 자묘형은 왕지, 도화 글자잖아요. 근데 자묘형이 있으면 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좀 성적으로 문란한 잘못된 만남, 유부남을 사귄다든지 가정 있는 여자하고 불륜이 난다든지 그런 일을 일으킬 수가 있다. 자묘형도 마찬가지. 사주 원국에 자묘가 있는데 자묘가 또 짜줄 때 경자년 무슨 년이었죠? 그럴 때 아니면 자월이나 묘월 될 때 이런 구설로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가 자묘형이 있는데 자묘가 또 짜질 때 자월인가 묘월인가 그때 자살할 수도 있다. 네. 이런 걸 매우 조심해야 돼요. 네. 원국에 자묘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오자형, 진진자형, 유유자형, 해해자형 이렇게 형은 이런 게 있다. 자, 그다음에 파해, 원진, 기문 한번 보세요. 다 6개거든요. 보면은 자미, 원진, 자미해. 또 자유는 자유파, 자유귀문. 둘둘 붙였네. 비슷하고 다르고 제가 자축, 임묘 이 순서들을 썼거든요. 또 축진, 축진파, 추고해, 추고원진, 추고귀문. 추고 보세요. 추고. 그러니까 우리 갑오일주인 우리 요로는 저 5만 오면은 세 가지 발동을 하는 거야. 네.
아니 축이 오면 네. 축이 오면 세 개가 발동하는 거야. 특히 기문, 추고는 원진, 해, 원진, 기문에다가 탕화까지 성립되죠. 네 개가 탕화까지. 추고 조심. 축년을 조심해야 돼. 축년. 네. 축다라고. 그래서 축시하고. 추고가 있는데 추고가 또 오든지 아니면 충미충 해가지고 하든지 좌우충 하든지 이 글자 둘 중에 하나를 충으로 때리면 이제 이런 게 발동하는 거죠. 그치. 충이 와서 괜찮아지는 건 공망이고 이런 거는 충형이 와서 때려주면 발동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 안 그래도 부글부글하고 있는데 그게 와서 때려주면 그릇이 넘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충형을 알아야 돼요. 이 글자들을 때려주면 이 일이 일어난다. 탕화나 귀문의 일이 일어난다. 그러면 갑오일주가 네. 가만히 오화가 가지고 있다 축이 올 때 탕화살이 이게 발동도 하고 그렇죠. 와서 때려줄 때도 발동하고 그렇죠. 오화만 있으면은 괜찮은데 추고가 같이 있는 분들 오화 하나 가지고는 이거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축이 왔을 때 축이 왔을 때 그럴 수 있고 진짜 심각한 거는 추고가 같이 있는데 글자가 하나 더 오든지 충미충이나 좌우충 되든지 그러면 진짜죠. 무섭죠. 축이 있는 사람들은 안 좋더라고. 근데 우리가 보통 보면 축오잖아 저렇게 있을 때 저거를 저기 원진살이 있었을 때 네. 만약에 이제 얘를 때려줄 때 때려주면 이게 풀린다 그래서 네. 합이 풀린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합이 풀리는 게 아니라 더 발동을 하네요. 얘는 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합은 아까 거 앞에. 합이 묶여 있을 때 네. 합을 그 본연의 그 합을 쓰려면 와서 때려서 풀어줘야지만 네. 자기의 그 오행을 쓰는데 네. 얘네들은 가만히 있을 때 발동 안 하다가 이제 노리고 있다가 안 그래도 부글부글 그냥 추고하고 있는데 축이 또 오든가 오가 또 오든가 아니면 충으로 때려주는가 그러면은 그냥 확 그게 나쁘네. 분기탱천하는 거죠 그냥. 그렇죠. 추고가 특히 좀 뒤집고 나서 막 끌어올려. 네. 추고 이거 소하고 말 원진이잖아요. 안 그래도 그냥 소가 그냥 말 죽이려고 그냥 이러고 있다가 그래서 진년이 왔을 때 축진파를 하기 때문에 추고가 더 발동을 할 수도 있구나. 네 그렇죠. 뭐 요런 것들이 진이 오거나 미토가 오거나 진이 왔을 때 네 축을 때려주거나 아니면 좌우충 해주거나 자묘형 되거나 뭐 아야 오화니까 그럴 때 이제 이게 분기탱천해서 이제 탕화 작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 저 추고가 있는데 그 사람이 그 5월달에 오면 더 이제 심해지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추고 두 번이 짜지니까 이제 탕화가 되는 거죠. 가뜩이나 탕화로 승질이 욱욱욱 하는데 하나가 더 오거나 와서 때려주면 그냥 완전 폭발한다는 폭발하는 뜻이네. 거죠. 자살해 저럴 때 막. 네, 제일 탕화 짜질 때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신세비관에 자살하는 거. 자기를 없애버려. 아니면 그냥 남을 치던가. 제일 무서운 게 누구 눈에 들어오면 그냥 치는 거죠. 죽여버린다. 네, 그런 사람 봤어요. 저기 제일 나쁘더라고. 추고가 무서워요. 그래서. 네. 그리고 뭐 인해, 인사, 인유, 인미 다 다르네요. 이건 별 작용이 없다는 거겠죠. 사신, 그다음에 묘진, 묘신. 묘신이 겹친다. 이것도 위험하다. 그다음에 오묘파, 진술 이런 거는 진해도 겹치니까 좀 위험하겠네요. 네. 그다음에 사술도 사술 이런 거. 나머지는 그냥 뭐 신해 별로 못 들어보셨죠. 그다음에 술미는 여기 술미형 때문에 좀 위험하고요.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겹치는 것들은 조금 눈에 봐뒀다가 이건 작용을 하겠구나. 어떨 때 똑같은 글자가 한 번 더 와서 두 번 짜지거나 아니면 얘들이 충을 맞을 때. 묘신하고 있는데 유금이 왔어. 묘유충 되면 이제 분기탱천하겠죠. 난리 나겠죠. 무슨 난리가 나는지는 이 글자의 십성도 봐야 되고 이 오행이 이 사람한테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거 이제 잘 보셔야 돼요. 김 대표님이 무신하고 을묘니까 묘신하고 있다가 그 시간을 보자유로 막 난리칠 때 지랄칠 때가 있거든 가끔 가다가 묘신하고 있다가 갑자기 팍 난리를 치는 거야. 몇 시에 난리치나? 우리 그거 한번 보자. 피곤하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김 대표님은? 어찌 그런지 모르지만 막 그냥 투덜투덜 대면서 막 난리치고 집 나간다 그러고 빌어 막 기도를 하면서 저기 독립시켜주세요 빌 때가 있어. 나 헤어지게 해달라고. 그 시간을 좀 보자. 분가하고 싶다고 막 그럴 때가 있어. 묘신하고 있다가 네.
희한하네. 이거 보니까 알겠네. 뭔가 시간을 보면 이게 어차피 통계학이니까 우리도 나름의 통계를 만들면 되겠죠. 이제부터 시간을 보서 내가 한번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시간 저걸로 맞춰보면 되겠네. 왜 날짜 그러는지. 날짜 그렇죠. 맞아, 일진. 일진. 조용하고 있다가 네. 있잖아. 달 특히 달. 달, 해, 일. 응. 그리고 있잖아 조용하고 있다 유로만 오면 닭띠만 나타나면 더 그래. 묘유충하니까. 아, 유로 앞에서 막 더 난리친다. 닭띠 앞에서. 그런 거 왜냐면 있어. 같은 묘가 있으니까 내가 한 번 더 가니까 쉬는 거가 그리고 묘유충하잖아. 그거 닭이니까. 또 가보일 주시니까 오묘파 되잖아요. 오묘파.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 유로만 나타나면 막 다 난리를 나는 거야. 유로가 문제구나. 내가 안 가면 되는 근데 유로가 워 아버지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말년도 가만히 있다. 간목이시잖아요. 개수고. 연희가 감목. 그렇구나. 약간 남자 같은 기운 있으시고 김 대표님 개수는 여성스럽거든요. 좀 이제 12연속 배우지만 태직 깔고 있으면 잔소리꾼이야. 애기야. 애기죠, 애기. 우쭈쭈해야 돼. 자, 그다음 요거는 그냥 공망표거든요. 요거 그냥 참고하세요. 필요하실 때마다 꺼내서 보시면 아까 되고. 내가 하나 보내줬어. 네, 그것도 저장해놔. 있으시고. 네. 뭐 종이가 필요하시면. 네. 네. 그다음부터는 제가 육친을 다 정리했어요. 요거는 우리 아침 시간 아까 배웠던 거랑 똑같네. 네. 그거 아까 막 사진 찍고 하셨죠? 네. 요거를 오려가지고 공책에 붙이시던지 가지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거 있잖아. 네, 코팅해 준 거를 이렇게 활용하시라고요. 여기 이제 사주를 봤을 때 요게 일간이잖아요. 일간이 간목이거나 요 자리가 을목일 때. 요거는 유로 선생님, 요건 연양암 선생님이시죠? 요러면 나가 초록색인 이 표를 봐라. 어떻게 봐요? 이게 우린 그건 알아요. 목생화, 화생토, 뭐 토생금 이것도 알고 또 그것도 아세요. 목극토 그거 아시죠? 생 말고 극이 더 중요하거든요. 목극토. 자, 일간이 목이신 분들은 토를 극해요. 또 금이 나를 극해요. 그러니까 나를 극하는 금은 뭐예요? 관성이겠죠. 또 수는 나를 생해줘요. 나를 기준으로 봤을 때. 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육친을 이제 해석할 줄 아셔야죠. 그래서 나는 화식상을 생하고 또 나는 지금 목이니까요. 을목. 토 재성을 극하고 또 금관성 흰색은 나를 극하고 수 검은색은 나를 생한다. 자, 내가 식상을 생한다. 이거는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식상을 생한다. 생한다는 뭔지 아시죠? 만들어낸다. 식신과 상관이 뭐예요? 내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즉, 내가 하는 행위, 모든 행동, 직업, 이게 다 식상이에요. 행동으로 옮기는 거. 그렇죠. 내가 모든 것, 지금 여러분이 여기 와서 앉아 계시는 거 내가 움직이는 건 다 식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일간은 화를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내면 뭐가 생겨요? 그거에 대한 결과물이 생기죠. 결과.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결과는 경제 활동을 해서 생기는 돈이죠. 네, 그래서 재성은 우리가 돈이라고 흔히 생각하지만 돈뿐이 아니라 내가 한 짓의 결과물이 다 재성이에요. 내가 예를 들어서 오늘 밤에 약속이 있어서 나갔어요. 이 나가는 건 뭐예요? 식상이죠. 그 친구하고 어울렸어요. 어울리니까 어때요? 너무 재밌죠. 그렇죠. 너무 재밌어. 그것도 재성이에요. 재미라는 결과를 본 거잖아요. 또 재밌으려고 나간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재성은 주색 잡기, 재미로도 해석해요. 즐거움. 꼭 돈만이 아니다. 돈하고 재미는 안 어울리잖아요. 네, 그 재미예요. 그리고 또 나랑 관계를 생각해 보면 내가 극한다고 하잖아요. 극이 한자로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 극이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한번 극을 한번 네이버에 찾아보세요. 극. 아까 찾아놨는데 기억이 안 나요. 아마 이길 극일 거예요. 이길 극. 자, 극한다. 이렇게 뾰족하게 가서 상처를 낸다도 돼요. 근데 이게 돈이라면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내가 돈을 상처내요? 그렇죠. 즉 내가 극한다는 거는 내가
조정한다예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 내가 억제한다. 이길 극이잖아요. 이길 극. 억제한다. 내가 누를 수 있어. 누른다는 건 뭐예요? 내가 얘를 제압할 수 있어. 즉, 내 수중에 넣을 수 있어. 수중에 넣을 수 있어. 내가 갖고 싶어. 자, 극은 이런 뜻이에요. 가서 상처 낸다도 돼요. 그 뜻도 되지만 이런 뜻이에요. 조정한다, 억제한다, 내가 갖고 싶다. 특히 내가 죄를 극한다는 거는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폭력 남편이 마누라를 막 억압하잖아. 그렇죠. 이게 저기 남자면. 또는 들어 이런 식으로. 처음에 결혼하실 때 지금은 폭력 남편이지만 처음에 결혼하실 때는 어땠어요? 남자가 나를 엄청 쫓아다니고 좋아한다고 난리쳤잖아요. 자, 그게 바로 이거예요. 그 남자가 나를 조정하고 싶고 갖고 싶고 나를 억제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결혼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가 이거를 극할 때 이 사람이 힘들어지죠. 그것뿐이 아니라 이거를 극하는 내 힘도 빠져요. 자, 남자가 나 쫓아다닐 때 돈 내고 시간 쓰고 재미있으려면 돈 써야지. 그렇죠. 그래서 극을 할 때 극을 하는 사람도 힘이 빠진다. 그러면 재성은 또 인성을 극하죠. 이거를 인성을 극하면 이거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재성이 공망인 사람들은 참을성이 많아진다. 뭐 그런 얘기 기억나시죠? 인성이 좋아지는 거예요. 재성이 공망, 여기가 뻥 해버리면 얘를 극하지 않으니까. 네, 그래서 극을 할 때는 극을 하는 내 힘도 빠진다. 그래서 뭐가 왕해요. 너무 많아. 그럴 때는 얘가 극하는 대상이 있는 것도 좋은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생하면서 힘을 뺄 수도 있지만 극을 하면서도 내 힘이 빠진다. 다 힘 빠지는 거예요. 생하는 것도 힘 빠지는 거, 극하는 것도 힘 빠지는 거. 그치, 돈 벌으려면 내가 힘을 써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 옛날에 데이트 하기 싫어도 가야겠고 힘 빠지다. 네. 상대는 돈 쓰지만 나는 그 상대 주기. 자, 그렇지. 그러면 여기서 제일 우리가 어려운 개념이 뭐냐면요. 여기까지는 이해돼요. 내가 뭔 짓을 해서 돈 벌어. 네. 내가 뭘 해서 결과물이야. 나의 돈. 이해 안 될 거 하나도 없죠. 네. 어려운 건 이거예요. 그럼 재생관은 뭐야? 재생관이 어려워요. 재생관은 어떻게 생각이 되냐면 그냥 내가 뭔 짓을 해서 결과를 얻었죠. 그거에 대한 나의 책임이에요. 내가 져야 될 책임, 나의 무게감. 왕관의 무게를 견뎌라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이 왕관을 쓰면 머리가 무거워요. 이거를 견딜 수 이게 바로 관이에요. 관을 써서 좋긴 한데 아씨 무거워 죽겠네 이거죠. 그래서 관이 나를 극한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뜻이구나. 네. 학생이 공부를 해가지고 성적을 냈어요. 그거예요. 성적을 내서 학교를 가는 거예요. 대학이라는 곳에 합격증을 받은 거예요. 근데 합격증을 받으니까 처음엔 좋았지만 어때요? 학교 다니기 힘들어.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고 그렇지. 또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나 관이 공망인데 공부 열심히 해서 합격했어. 회사 들어갔어요. 삼성에 입사했어요. 너무 좋아. 거기까지 아침마다 일찍 출근해야 되네. 와 힘들어. 근데 공방이면은 넥타이 매야 아무리 되고. 좋은 회사도 힘든 거야. 그렇죠. 모르니까. 그래서 이 재나 관, 특히 관을 병으로 보기도 해요. 병에 걸리는 거. 근데 이게 그 사람의 그 연령대도 있잖아. 저게. 그렇죠. 그런 것도 있는 거죠. 왜냐면 제가 네. 아니 저는 이 길을 받아들였지만 네. 받아들였는데 지금 하는 말씀이 딱 떠오른 게 뭐냐면은 네. 내가 입에 넣긴 해서 신을 받았으니까 네. 받았는데 이거를 뱉지도 못하고 삼키지도 못하는 거야. 근데 그 사이에 나는 계속 나와 그 씨름한 거잖아요. 그 신이랑. 근데 이제는 내가 아까 먹으면서 이제는 내가 이제 그거를 삼켰지. 삼키는 거 뭐야? 이제 내가 받아들이시고. 받아들이고 그렇죠. 그러면 대운이 바뀐 하겠습니다. 건가 봐. 그렇죠. 운에서 받아들였나 봐. 그 얘기를 들으면 확 그게 오는 거야. 맞습니다. 지금. 맞습니다. 그럼 이제 선생님은 여기서 인성으로 가신 거예요. 그렇지. 그때까지는 힘들었는데 그래서 인성. 찾은 거네. 네. 도피한 거야. 인성으로 가면 버텼지 이제. 예. 그럼 이제 이거는 나를 이제 생해줄 수 있는 거예요. 공부하고 기도하면 내 힘이 되는 거다. 네. 그래서 인성은 뭐냐면 인자가 도장 인자라고 했죠.
도장을 찍어준 거예요. 여기서 생하느라고 내 힘 빠지죠. 극하느라고 내 힘 빠지죠. 이건 나를 극하죠. 여기서 나 도와주는 거는 저거밖에 없어요. 인성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인성이 안 중요한 것 같은데 사실 제일 중요하고 그렇거든요. 이 인성은 왜 도장 인자냐면 나를 도와주는 꽝 증명이 된 확실한 도움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다 필요 없고 나 도와줄 생각만 해요. 엄마. 엄마. 내가 모셔야 되는 지금 우리 엄마 말고 옛날에 날 키워줬던 엄마. 지금 엄마는 아니죠. 지금 엄마는 날 도와주지 않아요. 옛날에 엄마. 날 낳고 날 키워줄 때. 나 밥 먹여주고 내 기저귀 갈아줄 때 그때 엄마. 무조건 나만 키워주잖아요. 그게 바로 인성이에요. 이건 날 도와주는 기운이 오로지. 네. 근데 보면은 내가 얻고 싶은 내가 그렇게 추구하는 쟤는 나를 도와주는 기운을 또 극하고 있잖아요. 네, 이런 게 참 오묘하죠. 네. 그래서 극한다는 거를 잘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극이 이길 극이다. 그래서 극이라는 거는 조정한다, 억제한다, 즉 갖고 싶다는 뜻이다. 네. 반대되는 기운이긴 하지만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무조건 가서 막 나쁘게 해, 막 상처 이게 아니에요. 내가 쟤를 극한다는 걸 생각하면 이해가 되시죠? 남자가 여자 쫓아다닐 때 그게 딱 쟤를 극하는 거예요. 저 여자 갖고 싶어서 환장하죠.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네. 나무 없다고 막 계속 찍어가지고 그 여자 내 거 만들면 성취감을 있잖아. 네. 그래서 이길 극이라는 거. 내가 저 여자 내 거 만들었다. 네. 자기 힘 빠진지 모르고. 그러면서 돈 내 쓰지 내 존심 상하지, 내 돈 쓰지, 돈 쓰고. 시간 쓰지. 그렇죠. 그게 바로 극의 관계예요. 나도 상한다. 저 여자도 나 때문에 힘들어졌지만 나도 상해요. 네. 그렇게 해서 여자가 자식을 낳았죠. 이게 남자라고 치면 그럼 이 자식이 또 나를 극하잖아. 이 자식 때문에 이제 나는 옛날처럼 놀지도 못하고 집에서 담배도 못 피고 책임감. 그렇죠. 그렇죠. 이 여자를 가진 대신 책임감에 남자에겐 자식인 거죠. 그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치는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 오행의 해석은 쉽지만 육치는 좀 어려우실 수 있어서 네, 그래서 이렇게 장표마다 만든 거예요. 일간이 병화나 여기가 정화다. 그럼 여기에 빨간색을 중심으로 보시면 되죠. 나는 그거 하나 이렇게 제가 얼핏 들었는데 네. 제가 한갑이 지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한갑이 지나면은 아까 얘기한 그 계절 얘기해 줬잖아요. 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면 다시 봄이 시작되듯이 나도 이제 60이 넘었으니까 다시 내 인생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그런 계기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60갑자에서 이제 새로 처음부터 시작하시니까 맞아요. 그 말씀도 맞아요. 그래서 이걸 받아들이나 봐요. 아이고 그렇게 뺀들거리시더니 이제 공부하러 오신 거죠. 처음부터 뺀들거리시더니 이제 공부하러 오신 거죠. 이렇게 공부를 가르쳐줘도 좀 돌아서면 잊어먹더라고요. 뺀들거리시더니 이제는 이해하네. 그냥 돈만 다른 데도 갖다 뿌리기만 하고 그냥 가기만 했는데 네. 안 들어와. 그 선생님 쫙 막 이렇게 다 해줬는데도 아침에 한 차 타고 가면 한 2시간 열심히 왔다 돌아오면 이제 목사 하지 말라고 소리구나. 그래서 안 했어. 근데 이제 나는 이제 선생님 워낙 내가 좋아하니까 네.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그렇게 한다 그래. 그럼 한번 이렇게 해서 왔는데 근데 나는 목이잖아. 여기 선생님은 토잖아. 토. 목흑토 하니까 결국 목흑토 당한 거야 나한테. 선생님한테 내가 당할 수밖에 없어. 목흑토 한 거야. 그렇죠. 이렇게 저기서도 사랑과 이게 배려도 선생님이 지금 토일간이시잖아요. 그럼 요거 보시면 되죠. 내가 목이 선생님한테 관성이시잖아요. 얘가 나를 극하잖아요. 그 선생님이 이제 조정, 컨트롤이 해주시는 거죠. 되고 할 테니까 귤 뭐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우리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도 일간으로 인해서 내가 꼼짝 못하는 사람이 있고 맞아요. 내가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게 이거에 오행에 있더라고. 네. 나는 선생님 산을 타는데 저 처음 받았을 때는 내가 대강 산을 탈 수 있었는데 다쳤거든. 이렇게 막 시술을 했거든. 근데 그때 만나놓으니까 가고는 싶은데 몸이 다리가 안 됐잖아. 뼈가 이제 아파서. 회복됐대. 이제 회복돼갖고 그래서 내가 여기 아까도 이분들은 당신들은 정말 대단한 선생님 만났으니까 이렇게 빨리 가지. 나는 십몇 년 전에도 신을 받았을 때는 그때는 정말 산을 가고 싶은데 선생님이 나이가 뭐 이렇게 나를 못 데려가는 거야. 나중에 또 신을 받았잖아. 그때도 내가 다쳤네. 근데 내가 이게 다 과정을 참 많이 겪는구나. 아까 말했잖아. 그 과정에
다 내가 가져갈 미션이었어. 미션 통과해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거지. 그러시네요. 미션 통과한 거지. 그렇죠. 어쨌든 이 간에 관을 오늘 수업하러 오신 거는 통과해서 이제 인성으로 이제 쓰시는 그렇지.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럼 이제 공부하시는 거는 인성이 공부잖아요, 여기. 하시는 거 네. 쓰는 공부를 거야. 하면 이제 이게 나를 이제 밀어주는 힘을 만드신 거예요. 왔잖아. 사오미가 헉, 사업이 진짜. 왔잖아. 그러니까 인성의 공부하러 기운이 나타난 오신 거야. 거죠. 이 인성의 기운은 그냥 딱 하나로 생각하시면 돼요. 가만히 있는 정적인 기운, 나를 주저앉히는 기운이에요. 무조건 너 힘들지 아무것도 하지 마, 주저앉아 있어. 이게 인성이에요. 그냥 닥치고 가만히 있어. 그래서 인성이 많아지면 인성은 뭘 극해요? 식상을 극하죠. 인성이 많아지면 안 움직여요. 네. 그 대신 게을러져. 얘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 너 돈 뭐 다 필요 없고 너 건강하기만 하여라. 그게 인성이니까 무조건 앉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살쪄 인성을 해. 그리고 인성 많은 사람 게을러요.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기운이 내 사주에 많잖아요. 어떻게든 되거든. 잘해주니까. 그렇죠. 엄마가 다 알아서 해주니까. 이 인성의 기운이 많다는 거는 저도 이 토일간에다 저도 화가 많거든요.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게 평생 아주 기저에 깔려 있어요. 근데 내가 목일간이잖아. 그러니까 선생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공부하자 끌고 왔잖아, 내가 막. 그래서 관성이 저를 이렇게 아주 움직이는 저 이거 없거든요. 움직이는 거 아주 싫어해요. 근데 이 선생님은 네. 이게 강의하는 이 스타일이 너무 잘 맞아요. 왜냐면 사람들 그 목소리에서 그 잔잔하게 힘이 이렇게 높낮이가 있어갖고 아 근데 그러신가요? 서정쌤은 되게 잔잔하고 나는 막 굉장히 발산하잖아. 근데 혼자서 하면 졸렸고 나 혼자 하면은 시끄러운데 둘이서 같이 하니까 콜라보가 되는 거야. 보완이 돼서 좋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심적인 거고 여기는 오, 되게 신기하지. 적인 거고. 네, 둘이 잘 맞았어. 네, 잘 만났어요. 잘 만났어.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지금까지 배운 거 지금 총 정리했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또 이제 새로이 신의 손답게 이제 새로운 또 패러다임으로 또 명리학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